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영어 쉽게 배우자입니다. 자, 첫 번째 강의입니다. 개론인데 제가 제목을 영어는 쉬운 것부터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언어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한국말을 배웠을 때 제일 쉬운 것부터 반복해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영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우고 또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쉬운 것부터 천천히, 마치 우리가 한국말 공부하듯이 쉬운 것부터 천천히 공부하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개론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왜 개설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어려워하고 영어 공부에 실패하고 영어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치고 또 10여 년의 미국 생활을 통해서 비교적 영어가 한국말보다는 쉽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강의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 또 영어 공부에 여러 번 실패하신 분들, 또 영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영어를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이 강의는 매우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강의의 본질,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영어라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즉, 생각을 언어라는 툴로 표현하는 것. 이 능력이 바로 언어 구사 능력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면 그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결코 언어를 쓴다고 제대로 쓴다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이 목표를 위해서 제가 한 11번에 걸쳐서 문법을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문법 강의는 10분 내외 굉장히 짧아요. 문법을 굉장히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나가면 됩니다. 요 11번의 강의가 여러분이 공부할 영어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뼈대가 단단하면 그 다음에 살을 붙이기는 굉장히 쉽지요. 그래서 11번이니까 그리고 10분 내외 짧은 강의니까 물론 이걸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어를 쉽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법을 듣기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문법적인 지식을 이제 여러분이 신문 기사나 또는 친근한 내용들을 강의를 통해서 그 문법을 되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 문법의 문장의 구조를 분석을 하고 그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보어가 뭔지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그 문장을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입니다. 네, 언어는 습관이다. 그렇습니다. 언어는 습관입니다.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자주 사용하는 어휘들은 내 머릿속에서 형상화되어 있고 머릿속에 깊이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 단어가 필요할 땐 저절로 입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럴 때 자연스러운 언어 구조가 필요합니다. 아마 한국말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쓰던 말들은 쉽게 구사가 되는데 자주 쓰지 않던 단어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고 싶어도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이게 어떻게 어떤 단어더라? 라고 해서 그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어인 경우에도 그렇죠. 그죠? 외워서 언어를 공부하고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언어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어학 공부에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어디서 강의를 들을 때도 외워서 강의하는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강의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은 걸 느낄 겁니다. 원고를 가져와서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그냥 원고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사람들, 누가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은 그냥 핀 마이크를 사용해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요. 굉장히 언어 구조가 잘 되죠. 심지어는 그 정치인들도 앞에 프롬프트를 넣고 그걸 그대로 읽는 사람이 있고, 프롬프트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물론 후자의 경우입니다. 외워서 언어를 표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언어를 내가 배울 수 있을까? 어휘를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자연스럽게 그 어휘를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유아들의 언어 습득 과정을 잘 보세요. 그 아이들은 자기 주변에 자기 삶에 필요한 단어들로부터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서서히 자기 자신의 어휘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렇죠? 물론 집 밖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 그래서 서서히 바깥으로 나가면 그 사회의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유아교육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책도 많이 읽혀주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죠. 경험할 수 있도록.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생각해서 머릿속에서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휘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내 머릿속에서 형상화, 연상시킬 수 있는 그 어휘들은 내가 그 단어를 필요할 때 언제든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외웠다면 그 단어는 결코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는 습관입니다. 따라서 쉬운 것, 자신의 주변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휘와 그런 상황부터 서서히 익히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주변 상황에서 경험으로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visualize, 라는 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의 문장을 먼저 습득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외워서 단어를 익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익힌 단어나 문장들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곧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 입학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타임스란 영어 잡지를 구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두세 달을 참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전도 들고 다니면서 거기 나오는 그 무수한 단어들을 다 찾아서 외워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두세 달이 지난 다음에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단 한 문장도 없었고요. 단어도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걸 제가 깨우쳤는데 그 이유를, 왜 그러냐면 그 타임스란 영어 잡지에 나오는 모든 기사나 문장들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었어요. 그 기사들은 대부분 유럽, 미국 등 외국에서 발생한 일들, 또 그 문화를 표현하는 문장들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제가 그거를 비주얼라이즈 할 수도 없었어요. 억지로 문장을 외우고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을 했었지만 두세 달이 지난 다음에도 제 머리에 남는 문장이나 단어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휘와 상황에 맞는 문장을 자주 구사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신의 것을 만드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이것은 문법에 해당하는 문장의 구조를 익히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제목을 제가 영어 문장의 기본 구조로 하고 붙였는데요. 영어는 한글과 달리 아주 기본적인 5개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장들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때 주어는 명사만 올 수 있고 동사는 물론 동사만 올 수 있고요.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만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의 기본적인 문장이 필요한 품사는 8개의 품사 중에 명사, 물론 대명사 포함이죠. 동사,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이 4개의 품사만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영어 문장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고급 영어는 아니죠, 아직은. 나머지 4 품사는 수식 또는 보조 설명, 또 내용의 매끄러운 전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용할 수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4개의 품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익숙해지면 서서히 나머지 수식하는 품사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고급 문장을 여러분이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언어 공부의 과정입니다. 우리 유아들이 한국어 배우는 과정을 잘 관찰해 보세요. 요거를 응용하면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1단계에서는요. 그 유아들은 단어 하나만 주로 명사 위주로 구사를 합니다. 엄마, 아빠, 우유. 요 3 단어 갖고도 그 아이들은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두 번째 단계가 보면 단어 2개를 연결을 해요. 주로 이제 명사를 연결하죠. 물론 이 아이들은 명사와 동사의 구별이 없어요. 그렇지만 대화는 통합니다. 엄마 우유, 엄마 졸려, 엄마 아파. 그렇죠? 그 대화가 다 통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 단어를 2개만 구사하는데도 전혀 두려움도 없고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도 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명사와 동사를 구별할 줄 알고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죠? 명사, 동사, 형용사까지 사용해요. 엄마 차가운 물 주세요. 엄마 차가운 물. 이렇게까지만 해도 대화는 통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째 단계가 이제 그때가야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이때가 아마 유치원 다닐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이 수식어까지 영어를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 수식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4단계까지만 자유롭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도 영어를 비교적 잘 구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나름대로 그 구획을 나눈 영어 공부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단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영어로 읽기, read in English이고요. 두 번째 단계가 write in English, 세 번째가 speak in English, 네 번째가 think in English이고요. 5번째가 dream in English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꿈을 꿀 수 있는 단계죠. 이때 3단계, 다시 말하면 영어로 읽기와 쓰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요. 근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뭐부터 배우냐면 읽기부터 배웁니다. 그 다음에 쓰기를 배우고 말하기를 배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언어는 말하기부터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읽고 쓰기를 배우게 되죠. 순서가.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3개가 동시에 갖추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어를 거꾸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를 제일 나중에 배우고 읽기, 쓰기, 그 다음에 말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아까 제가 처음 슬라이드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언어는 습관입니다. 따라서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영어라는 툴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영어로 think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때 think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 think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어휘나 또는 문장, 상황, 문화 이것들을 사용해서 머릿속에서 이것을 형상화시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형상화시킬 수 없는 언어나 문화 상황들은 전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요. 상대방에게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주변 환경에서 많이 어휘를 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그 어휘를 정확하게 쓸 수 있고요. 문장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전체 강의의 메인 theme입니다. Think in English.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영어란 툴로 표현해라. 이 목표를 위해서 제가 계속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Think in English 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영어 문장은 5가지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이 5가지 구조 속에다가 내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어휘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구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때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외워가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조차도 외워서 공부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한국어 문장조차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친구들이랑 말다툼을 하고, 그죠? 또는 무엇을 발표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복귀하게 되죠. 아, 내가 그때 왜 이런 표현을 못 썼을까? 비록 한국어를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외국인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도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2번, 3번 반복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완벽하게 문장을 만들려고 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마치 유아들이 언어를 배우듯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영어는 어차피 외국어입니다. 실수하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어를 구사하면서 어디서 무엇이 왜 틀렸는지를 알고 나중에 그것을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무엇이 틀렸는지 스스로 인지하기 시작하면 영어 실력이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의 그 영어 영역을, 문장 영역을 확장해 나가도 됩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드림 인 잉글리시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Think in English라는 목표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습관이 무엇일까요? 참으로 역설적으로 저는 사전을 들고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단어장도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통해서 단어를 외우게 되면 여러분이 이 단어를 적절하게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영사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글 하나를 딱 치면 굉장히 다양한 영어 단어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내가 쓰고 있는 문장에 넣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영작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영작할 때 어떻게 하죠? 먼저 한글로 문장을 만들고 거기에 적합한 단어를 찾아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쓰는 영어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접하는 문장. 다양한 문장 속에서 그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어 있는지를 여러 번 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단어를 썼었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죠? 아마 그 문장을 여러분이 형상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단어를 기억하고 이번에도 그 단어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장을 절대로 통째로 외우지 말아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어를 구사할 때 부사 한두 개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형용사 한두 개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문장의 기본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는 굉장히 충실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 성분 중에 하나가 빠지면 문장이 안 이루어지는 거고요. 잘못하면 대화하다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문장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통째로 문장을 외우지 마시고요. 그렇죠?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정도만 영어를 구사하세요. 그리고 서서히
그 지식을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정신에 공부해라 그럽니다. 영어 공부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반복 듣기 위해서 이어폰을 꽂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잠을 잘 자. 졸면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머릿속에 남을까요? 전혀 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문장, 어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그렇게 백날을 들어봤자 여러분은 그 상황, 그 어휘를 비주얼라이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에서 흔히 접하는 어휘를 먼저 습득해라. 그렇죠? 하다못해 라면 봉지에서 라면을 끓이는 방법이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부터 한번 익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경우에 쓰는 단어가 이거구나. 동사 이때가 쓰는 동사가 이거구나. boil, 끓여라. 그렇죠? 그러니까 boil 이거 스팀도 할 수 있거든요. 만두는 스팀에 짠에 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주변 항공에서 흔히 접하는 문장 또는 그 어휘를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들 쓰세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흔히 쓰는 것들이 이런 제품의 매뉴얼들일 겁니다. 어떻게 이 제품을 쓰는지 그것부터 익히시면 돼요. 필요한 것부터. 그 다음에 영어권의 문화를 자주 접해라.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문화와 영어권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단어조차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영어권에 쓰는 단어는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그 영어권에서 어떤 단어를 쓰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자주 접하는 수밖에 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영어는 표문자입니다. 한자처럼 사물의 생김새에 기초를 둔 어휘가 아니고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번역이 필요 없는 거죠.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설명,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쓰는 책상, 데스크, 우리 한국말로 책상. 이거를 이 데스크를 굳이 책상이라고 번역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스크라는 거는 상대방이 보나 내가 보나 공부할 때 쓰는 책상 다 알아요. 이게 바로 형상화 단계입니다. 이 형상화만 되면 구태의 번역이 필요 없지요. 그렇죠? 우리는 왜 그 사물을 보고 같이 데스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태의 어려운 단어를 그거를 두 개의 언어로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 언어에는 많은 외래어들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구태 한국말로 번역하기도 어렵고요.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래어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상화를 통해서 그 상대방과 나와 어떤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that's enough입니다. 그 다음에 thinking English, 그죠? 이 thinking English가 가능해지려면 visualization이 돼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언어는 습관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한 경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 경우를. 제가 한 10년 정도 미국 살다 한국에 들어왔더니 한국말이 잘 안 돼요. 제가 20여 년 썼던 한국말이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불과 6개월 지나니까 영어가 불편하고 한국말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6개월간 제가 영어를 많이 쓸 기회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한국말을 쓸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말이 불편했듯이 6개월 동안 영어를 잘 안 쓰니까 결국은 그 영어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어휘가. 그렇죠? 한 대표적으로 보면요. 그 인디안 텐트를 우리 TP라 그러는데 TP, 그죠? 이걸 그냥 그 TP라는 것을 접해보지 않고 보지 않고 사진을 보지 않았다 하면 여러분 TP를 텐트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나라의 문화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그 나라의 문화를 자주 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